안녕하세요. 주식톡톡 한혜솔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겁도 나고 지치기도 하시죠. 저는 그래도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고 또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몸 상할 정도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어렵겠지만 마음 좀 비우고 같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 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미국 주식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뉴욕 증시, 최근 낙폭이 컸던 만큼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 타이밍에 잘 맞추기 위해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자, 미국 주식 체크리스트 기억나세요? 1번 거래 시간, 2번 거래 비용, 3. 환전 수수료, 4. 배당 소득세, 5번 양도소득세. 이 중에 1, 2, 3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내용 공유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을 완전 정복해 볼게요.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과세 체계가 국내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 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사고 팔아서 크게 수익이 났는데 세금 때문에 기대보다 못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잘 봐주세요. 먼저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사실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해외 주식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에도 적용이 되니까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현금이나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떼는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4%, 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서 총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원천 징수라는 것은 이미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내 계좌에 입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 미국은 15%, 중국 10%, 일본 15.315% 등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네,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와 또 낮은 경우로 나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세율이 높았죠. 그러면 추가 징수 없이 15% 그리고 15.315%가 현지에서 외화로 징수됩니다. 이를 제한 금액이 배당금으로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해외 주식 배당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차이만큼 과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0%니까 한국의 14%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러면 배당금액 곱하기 14% 빼기 10% 곱하기 배당 지급일 기준일의 환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고요. 지방소득세는 또 따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0%에서 0.4%도 징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배당소득세는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 이 해외 주식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따라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괜히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로 2천만 원을 넘겨서 세율 구간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대상자들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현지에서 원천 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현지 원천 징수 내역을 챙기세요. 증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 세금의 핵심,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외 주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났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2%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식을 보면 양도소득 금액, 즉 매매차익 곱하기 매매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빼고요. 여기에 22%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2019년에 내가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22%를 곱한 금액, 즉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는 거죠. 그럼 종목을 매매해서 차익이 생길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하냐고요? 아니요.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5천만 원 수익, 아마존에서 2천만 원 손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손익 합산금 4천만 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4천만 원 빼기 250만 원 곱하기 22%에서 825만 원이 양도세가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기간은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 그리고 20%의 비율로 납부세액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해요. 자진 신고 귀찮은데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신청만 해주시면 되니까 기간 맞춰서 증권사에 꼭 문의하시고 서비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만약 거래 기간 동안 합산한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합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도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아직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납부세액이 0이니까 무신고 가산세,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어도 여전히 0이기 때문이죠. 네,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세 활용 꿀팁 방출할게요. 아까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모두 합산해서 적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주식을 매도 실현시키지 말고 다음 해에 팔아서 해당 수익을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또 손해가 난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시킴으로써 손익 합산 금액을 줄인 뒤에 재매입하는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 차익에 포함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요. 매도 대금 수령 후에 환전할 때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한 뒤에는 환율이 유리한 시점에 환전을 하시면 소소하게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미국 주식 거래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완벽히 정리해 봤는데요.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꼭 내용 챙기시길 바래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